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주식 투자로 인생에 한 번은 돈 걱정 없이 살아라. 저자 김재욱입니다. 네, 항상 이제 늦은 시간에 영상을 찍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이게 한 번에 이 두 챕터 이상 읽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한 번 찍을 때 30분 가까이 찍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그 찍은 내용이 편집이 돼서 약간 내용을 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찍고 또 리뷰를 해보고 그러느라고 1시간을 찍으면 2시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리뷰하는데 또 1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또 너무 문제가 있다, 웬만하면 이제 편집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너무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찍습니다. 그러면 막 2시간이 넘어가는 거죠. 여담이었고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금 같은 거 보여주냐, 자랑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사실하고 빨리.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고,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한 3월부터인가 계속 얘기했어요. 금 사야 된다고. 이제 저도 금은 투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많이 늘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취미로 이제 금을 모았기 때문에, 금하고 은. 그래서 이제 좀 재미로, 취미로 모았었는데,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겠다, 이제. 그리고 상황상, 글로벌 이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제가 3월인가 4월부터 지속적으로 금을 매입해야 된다라고 외쳤고, 1500까지 가면 간다. 1500까지 가고, 1500이 깨지면 1700 간다. 이게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500 깨졌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지난 시간이었나요? 지난 시간이었나요? 그때도 이거 투자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뭐 이런 얘기 계속 물어보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 해답은 제가 과거 영상과 과거 블로그 글들에서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금도 얘기하고 있죠. 1500 깨졌기 때문에 1700 갑니다. 한번 방향성이 그렇게 돌아서면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변수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만 그런 경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과 같은 변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계속 불안하고, 뭔가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고, 근데 이게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다, 갑자기 경제의 호황이 또 온다, 뭐 이러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때는 이제 뭐 국제 유가라던가 이쪽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저는 그것도 이제 페이크 호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한 1, 2년 동안 계속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양적 완화와 같은 그런 정책을 계속 또 하겠죠. 금리를 인하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페이크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페이크 반등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는 페이크 반등입니다. 뭐 곡물 시장이 됐건, 뭐 이런 원자재, 금, 은 가격이 폭등을 하던, 아니면 뭐 부동산, 뭐 주가 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때 현금화를 좀 해두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정도만 하고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만은 반드시 투자하라. 인도푸드 되어 있고, 이렇게 회사명과 코드명을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종목을 소개하기 때문에 인도푸드 CBP라는 종목과 종목 코드를 또 2개를 넣어놨습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재 종목 중 가장 좋은 종목을 꼽는다면 바로 인도푸드를 추천한다. 한국의 국민 라면으로 신라면을 꼽는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단연 인도입니다. 인도네시아 라면 시장에서 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농심이 5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인구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한국의 농심과 비교하는 이유는 바로 인도푸드가 한국의 농심과 유사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뭐 조금 틀린 내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앞에는 60이라고 해놓고 여기 50%라고 써놓은 거죠.
아마 이게 그 조사 시점이 달라서 그럴 거예요. 농심은 1965년 신춘호 회장이 라면 사업의 뜻을 세우고 현재 본사 자리인 동작구 신대방동에 설립한 롯데공업을 그 모태로 한다. 롯데라면을 시작해 자체 개발한 라면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농심은 1971년 소고기 라면을 히트시키며 23%의 괄목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연이어 1972년에는 새우깡으로 한국 스낵 시장을 개척하고 흑자 시대를 열게 된다. 비슷하죠. 인도푸드도 지금 라면 외에도 과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시게 되는 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신춘호 회장님, 그리고 롯데공업, 롯데라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죠. 농심도 롯데에서 찢어져 나온 그런 기업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분들 많죠. 롯데는 이제 신격호 회장이 된 거고요. 여기는 이제 신춘호 회장이 쭉 해온 거죠. 지금은 이제 뭐 바뀌었을 텐데. 계속 읽겠습니다. 1987년 주 농심으로 사명을 변경 후 성장을 거듭해온 농심은 1985년 드디어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 1위의 누들 기업으로 등극하였다. 현재는 화학, 농업, 마트, 엔지니어링, 호텔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세계 각국의 글로벌 업체들과 제휴 및 총판 계약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사실 이런 정보들을 좀 찾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뭐 위키디피아 뭐 이런데 다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시에는 이런 정보들을 일일이 좀 찾았어야 됐습니다. 뭐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거를 보면서 히스토리나 이런 거 다 뒤지고 회사의 연역이나 이런 거 뒤져가지고 찾아서 넣은 거고요. 인도푸드는 1990년 네덜란드의 세븐업과 조인트 벤처를 통해 PT 빠칸자야 인티쿠스마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여기 한글 발음을 써놨죠. 이게 그 한국 기사들도 그렇고 발음을 제대로 못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영어식 발음을 적는 거죠. 스페니쉬 발음을 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아베체대를 쓴다는 거죠. 현재는 1994년 신규 상장을 통해 PT 빼떼라고 하죠. 인도네시아에서는 빼떼 인도푸드 숙세스 마크무르 인도푸드 숙세스 마크무르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거 이런 거 표현 방법이 인도푸드 숙세스라고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기사로 전하게 되면 인도푸드 석세스 뭐 이렇게 해놓겠죠. 석세스 막무르 이렇게 뭐 아마 표현을 해놓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인도푸드 숙세스 막무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르는 이제 R 발음입니다. R. 요거 안 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R. 상장 당시 인도푸드의 주식은 주당 6,200루피아에 거래되며 시가총액이 100억 원 정도였지만 현재는 주당 7,000루피아에서 시가총액 9조 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거의 이제 니신푸드와 비슷한 사이즈가 된 거죠. 주당 6,200루피아에서 7,000루피아로 겨우 몇백 루피아가 오른 것 같지만 1996년과 2000년 두 차례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몇십 배 증가한 것이다. 요거 유니레버 얘기할 때도 나왔죠. 이 베트남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인도네시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베트남은 뭐 1.2대1, 뭐 1.3대1 이런 식으로 주식을 이렇게 잘게 쪼개는 형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늘리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액면가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식 분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물량이 얼마 안 됐었는데 물량이 점점 풀리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투자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서
막대한 수익을 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책에 나오니까요. 네. 두 번째 책은 어디라고요? 와디즈에서 지금 사전 구매가 가능합니다. 와디즈 링크는 저희 정보란에 팀장님께서 넣어 주실 겁니다. 정보란에서 와디즈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혹은 뭐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스톡 스플릿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가 인도네시아는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게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뭐 뒤에 나오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푸드는 현재 식품 제조사로서 단계별 식품 제조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농업 부분 계열사를 통해 원재료를 생산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제품을 생산해 유통까지 인도푸드가 모두 책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조 방식은 농심이 성장해온 방식과 일치한다. 여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포장까지 인도푸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자회사를 두고 하겠죠. 요거는 이제 인도푸드는 모회사, 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심 같은 경우도 율촌이라는 율촌 화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 회사를 통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푸드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식품 제조사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인스턴트 누들 생산업체다. 농심 아니고요. 네, 삼양 아니고요. 일본의 니신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인스턴트 누들 생산업체가 바로 인도네시아의 인도푸드인 거죠. 글로벌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웬만한 데서 다 살 수 있더라고요. 뭐 궁금하신 분은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제가 발견했던 곳은 롯데마트하고 그 다음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 이런 데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 제품들 많이 파는 데가 어디죠? 코스트코 이런데 아니면은 뭐 외국 프리미엄 마트 트레이더스 옆에도 뭐 항상 있죠. 그런데 인도푸드의 라면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네,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에서 인도네시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인스턴트 누들 제조회사라는 말이다. 농심의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원에 불과한 반면 인도푸드는 6조 원이 넘는다. 요걸 이제 루피아로 얘기하면 잘 선뜻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 원으로 표현을 해서 썼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의 규모나 매출액의 기준으로 기업의 미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농심의 4배, 세계 최대의 인스턴트 누들 생산업체라는 메리트는 크다. 글로벌 1등주라는 얘기다. 현재 인도푸드는 소비재, 밀가루, 팜오일, 유통, 농업에 이르기까지 총 5개의 사업 영역을 기반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수익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군은 단연 인도미로 지칭되는 누들 사업부로서 현재 인도푸드 CBP라는 회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인도푸드 계열사 중에는 모회사인 인도푸드와 자회사 중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인도푸드 CBP 두 개의 회사가 모두 상장되어 있다. 최근 인도푸드 CBP의 지속적인 주가 상승으로 인도푸드 CBP의 시가총액이 인도푸드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필자는 위에 언급한 두 종목 모두를
추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두 종목의 성장 가능성을 모두 살펴보기 위해 주요 비즈니스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한다. ICBP, Consumer Branded Products Group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인도푸드 컨슈머 브랜디드 프로덕츠 해서 ICB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푸드 CBP라고 부르는 거죠. 요게 그냥 그 사업부인데 나중에 자회사로 분할 상장을 한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지금은 뭐 몇몇 개 자회사가 더 상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베트남은 이런 작업들이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갓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뭐 비놈즈 같은 경우에 빈그룹에서 떨어져 나왔고요. 뭐 빈컴 리테일도 떨어져 나왔죠. 불과 2년밖에 안 됐죠. 두 종목 다. 그리고 마산그룹 같은 경우에도 MCH라는 종목이 업컴 시장에 떨어져 나와서 상장되어 있죠. 이것도 불과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막 이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투자해야지. 빨리 투자해야죠. 네. 이미 제가 책에서 언급했던 이런 시장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베트남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투자 접근법은 좀 다릅니다. 그런 인사이트들, 신흥국 투자를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를 이번 책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 담아뒀습니다. 네, 계속 읽을게요. 인도푸드 CBP는 소비재 브랜드 제품 그룹이다. 소비재 브랜드 제품 그룹은 면, 식품 시즈닝, 유제품, 스낵, 건강 스페셜 식품의 5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급성장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9년에 소비재 부문을 따로 떼어 인도푸드 CBP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인도푸드는 소비재 그룹을 2010년 7월에 신규 상장한 인도푸드 CBP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인도푸드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도푸드 CBP다. 총 매출액의 4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푸드의 캐시카우인 누드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2010년 상장 당시 약 5,500루피아로 시가총액 3조 원이던 인도푸드 CBP는 현재 인도푸드 시가총액의 6조 원을 넘어가며 시가총액 순위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은 뭐 당연히 많이 바뀌었겠죠. 다음 표는 인도푸드의 주요 제품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 인스턴트 누들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인도푸드의 자회사 인도푸드 CBP를 통해 생산 중인 인도미, 슈퍼미, 사리미 3가지 브랜드를 합쳐 80.9%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필자가 본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미의 위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전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인도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냥 우리나라 신라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엔 뭐 시장이 좀 변하긴 했지만 신라면과 같은 그런 라면이다. 그리고 인도푸드 주요 제품 시장 점유율 나와 있는데 그냥 뭐 깡패죠. 깡패. 인스턴트 누들 부문은 미스답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만 다른 회사고 다른 브랜드들이 또 있어요. 이것까지 또 합치면 80%가 넘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과거엔 그랬고요. 그 외에 인도푸드가 사실 모회사라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유제품도 2위 브랜드를 뭐 18%에 불과하긴 하지만 2위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고 밀가루도 뭐 1위, 2위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고 쿠킹오일마저도 1위 점유율의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자회사 형태로 가지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사업부가 분할이 돼서 자회사 형태였지만 아직 상장은 안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시 읽을게요. 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미국 등 다양한 국가로도 판매되고 있다. 여기 이제 한국도 들어오죠. 특히 필자가 업무차 자주 방문하는 베트남에서 또한 저렴한 가격을 전면에 내세운 인도미의 인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베트남에서는 사실 아주 싼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수입품이니까. 편의점에서 이렇게 인도미를 베트남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이거 실제로 제가 출장 다니다가 본 내용이고요. 참고로
아세안 국가들은 무관세 적용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100%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90% 이상이고요. 특별하게 보호해야 될 종목들만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세안 국가들끼리 무관세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베트남으로 무관세로 갈 거고,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또 인도네시아나 다른 인접 국가들로 무관세로 가겠죠. 이런 이점들이 또 있습니다. 향후 성장성이 높은 유제품에서도 18%의 점유율로 울트라밀크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알코올 음료 시장은 인도푸드 CBP에서 향후 먹거리 사업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산업군 중 하나다. 2012년 아사히 그룹과 JB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JB를 통해 이치오차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출시하자마자 인도푸드의 유통망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판매되며 시장 점유율 3%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만들었다. 요 비알코올 음료 시장이 사실 상당합니다. 이 부분의 매출이나 수익률이 아주 좋아서 그때 여기는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런 현상이 베트남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알코올 음료 부문을 신규로 사업부로 만들거나 아니면 확장하고 있는 그런 식품 제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인도푸드의 제품별 매출액 추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음료수 부문이 급격하게 막 증가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인스턴트 누들이 비중이 줄어드는 거고요. 이게 베트남에서도 이제 앞으로 반복될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표를 보면 안정화되어 있는 인스턴트 누들 외에 비알코올 음료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면 물량사니까. 물량사가 제일 많이 남죠. 네, 그냥 물 퍼다가 파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그건 생수 얘기인데, 생수 말고도 각종 첨가물을 넣어서 판매를 하면 남는 게 되게 많죠. 인스턴트 누들 점유율을 조금 줄이는 대신 다른 분야를 좀 더 육성해 전체 파이를 키우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인스턴트 누들의 판매량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을 예상하면 음료 부문의 매출액 상승은 향후 인도푸드 CBP의 또 다른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보가사리. 인도푸드의 보가사리 그룹은 인도네시아 최대 밀가루 제조사다. 자카르타와 수라바야에 제분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밀가루 제조 외에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파스타 제조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파스타는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로 판매되고 있다. 라폰테라는 브랜드고요.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많이 씁니다. 파스타면 모를 뿐이죠. 이게 인도네시아 산이라는 걸.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최대 밀가루 제조사의 제품은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다음 차트를 보면 인도네시아 밀가루 중 96%가 산업용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대부분의 제품이 가공식품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밀가루가 쓰이고 있는 가공식품에는 55%가 누들, 별표, 41%가 베이커리와 비스켓, 스낵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인도푸드에서 뭐 한다고요? 누들, 과자, 스낵 제품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앞서서 했죠. 자, 밀가루 소비량이 55%가 누들에 사용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인도푸드 CBP에서 생산 중인 인도미의 주 재료 또한 인도푸드의 보가사리 그룹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스턴트 누들 시장에 독점적인 지위를 잃지 않은 한 밀가루 제품 또한 독점적인 판매량을 유지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면으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죠? 튀기죠. 쿠킹 오일. 다 해먹죠. 이 회사에서. 이와 같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는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 수익률 또한 함께 올라간다. 뭐 주요 판매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아그리비즈니스 그룹이고요. 에그리비즈니스 그룹이고요. 인도푸드의 에그리비즈니스 그룹은 팜오일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팜오일 공급처인 인도네시아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팜오일뿐만 아니라 야자, 시아바랴, 바라, 경작, 제분, 브랜딩, 식용유, 마가린, 쇼트닝 등 팜오일에서 파생되는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관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무, 코코아, 설탕, 차 농장 또한 운영하고 있다. 요거 식용유에 쓰입니다. 팜오일. 인도네시아는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처럼 이렇게 그 콩유라 그러죠. 콩, 식용유,
콩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옥수수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걸로 하는 경우는 사실 되게 고급류인 겁니다. 이 나라에선 가장 싼 게 팜오일이기 때문에 그걸로 식용유를 해서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팜오일로 그것도 만듭니다. 아이스크림. 모르셨죠? 팜오일로 만듭니다. 아이스크림을. 인도푸드는 자회사인 PP 런던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LSIP 이것도 상장돼 있습니다. 를 통해 에그리비즈니스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17만 7,099 헥타르의 팜오일 농장, 16만 996 헥타르의 고무 농장, 2,686 헥타르의 기타 농장 등 총 49만 헥타르를 보유하고 있다. 어마어마합니다. 49만 헥타르. 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엘니뇨 등 다양한 기상 상태에 따라 매출액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인도푸드의 훌륭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네 번째가 디스트리뷰션 그룹. 인도푸드의 디스트리뷰션 그룹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가장 큰 소비재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유통망 확보가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도푸드는 인도네시아 시골 마을의 작은 매점에서도 인도미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유통망을 구축해놓고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유통망을 통해 다른 회사의 제품을 유통 판매해주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네, 인도푸드의 점유율이 80%가 넘는다 그랬죠. 거의 아주 깡촌이죠. 인도네시아 밀림 열대 우림에 들어가면 아직도 그 나뭇잎으로 속옷을 만들어 입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빼고 인도푸드에 인도미 다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80%라는 얘기는. 다섯 번째가 컬티베이션 앤드 프로세스 베지터블스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푸드에서 2013년부터 신규 성장 집중 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 중에 있는 그룹으로서 식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고 직접 판매도 하고 있다. 아예 농산물 생산까지 하겠다는 거죠. 요런 거 이제 그 신규 사업으로 이제 하는 건데 저런 이제 요런 거는 아주 중요한 비중을 놓고 보지는 않습니다. 2011년부터 급성장하고 있는 인스턴트 누들 분야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함께하고 있다. 꾸준한 수익을 보이고 있는 에그리비즈니스 부문이 인도푸드의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며 견고한 수익률을 창출해내고 있다. 네,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에그리비즈니스가 대부분이 아니죠. ICBP나 보가사리 이런데 여기 조금 크긴 하네요. ICBP가 제일 크죠. 이 외에도 그룹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유통망 사업 부문과 향후 신규 성장 산업으로 새롭게 시작된 농산물 생산 부문 등도 인도푸드의 유통망과 브랜드 밸류를 바탕으로 향후 성장 전망은 아주 밝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도푸드는 한국의 농심과 매우 유사한 회사다. 현재 한국에서 농심은 이미 주당 25만원이 넘는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과거 2000년도 초반에는 농심도 주당 5만원으로 지금에 비하면 턱없이 싼 가격에 거래되었다. 현재의 주가가 2005년에 형성되어 횡보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불과 5년 만에 5배가 상승한 것이다. 네, 당시 25만원이 넘었었는데 아직도 22만원. 이게 그쵸, 한국은 성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이 나오고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한 50만원까지 갔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금융위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당시도 2015년도에 그때는 이제 소비재들이 또 올라가죠. 당시만 해도 그까지 몇백원짜리 라면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벌겠느냐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도 많았을 것이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 농심은 주당 25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한 주 구매를 위해서도 많은 고심을 해야 하는 종목이 되었다. 당신은 지금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다. 미래의 농심이 될 인도푸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빨리 실천하세요 라는 의미죠. 또 명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코 투자자는 인간 백과사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투자는 많은 것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자는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인데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백과사전
헛똑똑이라 그러죠. 아는 게 엄청 많아. 궁금한 것도 많고,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이 산업도 알고 싶고, 저 산업도 알고 싶고. 그런 사람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법니다. 본인의 지적 그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욕구만 강해서 그것만 자꾸 쫓아다닙니다. 강의도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계속 듣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느 한 곳에 좀 집중적으로 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것까지 하는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챕터의 양 자체가 좀 많아서 종목을 소개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 목이 아프네요. 이 정도를 한 번에 하니까 30분 넘게.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뭐 인프라 개발 수혜주 첫 번째 통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신 산업 말고 그 전에 그 인도푸드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과연 옳았었는지 현 상황과 그 다음에 피드백 지금 제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투자 방법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투자하기 적절한지까지 피드백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지치지 말고 전 영상을 다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거의 30편이 될 거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 보이는 오디오북 ASMR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흔들리네 이게. 안녕.